안녕하세요. 샘 감독의 영상생활 샘 감독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BFS, 비필름 스쿨이라는 영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영화 모임에서 이미 여러 번 했던 형태의 모임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이 영상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즐겁게 쓸 수 있는 방법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같이 쓴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진짜 힘들겠다. 물론 힘들죠. 근데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모임에 오신 분들이 그 시나리오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모임에 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거의 다 착안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키워드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키워드 그 시작 키워드조차도 저희 모임에서 채팅이나 직접 여쭤보거나 아니면 모임 그 채팅방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하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F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 한 가지 키워드가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 장르입니다. 저희 모임에서 이미 장르 정복이라는 주제로 2편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장르에 집중한다는 컨셉 정도의 프레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은 오마주하고 표방,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장르 종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나온 장르적 특징을 시나리오에 넣는 거죠. 그럼 장르와 SF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공동 집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모임에 오신 분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연기했지만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장르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장르에는 뭐가 있죠? 이게 모임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임 상황에 왔다 치고. 장르에는 뭐가 있죠? 스릴러, 공포, 코미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룡 액션 장르, 스티븐 시걸 액션 장르 같은 표현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 같은 류의 영화를 많이 찍게 되면 크게 장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좀비물, 카체이스물,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소재가 장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영화에서의 장르라는 건 그냥 반복됨을 말하고요. 연속해서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영화의 특징들을 묶어서 장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F를 순수하게 풀어보자면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어려웠나요? 네. 일단 잊어버리시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좋아하는 SF 영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죠? 반지의 정, 이거 제가 적은 건데, 아이언맨, 어벤져스, 해리포터, 아바타, 월리, 매드맥스, 매트릭스, 스타워즈 이런 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딱 떠오르는 상업 영화들.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본 영화 이터널 선샤인도 SF죠. 저희 저번 주에 영화 같이 봤습니다. 분석 상영회라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마인드맵에 정리를 합니다.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인드맵이 뭐냐면 제가 요런 거 자 요런 게 마인드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그 노드라 그래서 그걸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옮기면 최종적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온 거 읽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 여기까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 장르에 해당하는 영화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적은 영화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마 CG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CG가 들어가면 SFG, 우주가 들어가면 SFG,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SF는 간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잊어버리시고, 마법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SF 하면 떠오르는 것. 왜냐하면 사이언스 픽션이니까요. 그 과학적 허구를 주제로 한 거니까요. 근데 과학적 허구에 마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보자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크죠. 보통의 SF들은, 상업용 SF들은 스케일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저 영화들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영화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없는 영화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은 대부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의 수호가 있죠. SF 같은 경우에 지구를 지키자, 외계인이나 악당, 요게 계속 외계인이나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다 보니까 조금 진부해져서 아바타에서는 지구인으로부터 외계인을 지키죠. 네. 과학이라는 소재를 풀어내기에 가장 스케일 있는 결론이 정의 수호니까요. 영화는 스케일이 클수록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과학이나 마법을 소재로 하면 정의 수호, 나아가서 지구 수호를 주제로 해도 그럴싸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SF 영화들의 메시지는 결국 되게 거국적입니다. 지구를 수호하든 마법 세계를 수호하든 심지어 외계 행성도 인간이 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S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SF 단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희가 SF 못 찍을 것 같죠. 근데 엠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외국 단편 영화들을 모아놓은 채널인데 이 채널을 보면 거의 SF 단편이더라고요. SF 그냥 단편이 아니라 SF 단편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SF가 사실은 가장 따라하기 어려운 장르일 것 같은데 가장 해볼 만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숙명이 있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대사 한 줄만 전에 봤던 영화에서 비슷하게 나와도 저거 표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흐름만 비슷해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에 봤던 외계인 침공 영화를 외계인 껍데기만 바꿔서 다시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밌을 수도 있죠. 거장 감독들이 만들면 뭐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도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때 독창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넣기 가장 편한 방법이 인간의 생사나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 보면 그 엠터라는 외국 단편 영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시간 반복, 도플갱어, 공간 이동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타임머신이나 화면 분할을 이용한 인물 복제, 다중우주로 이동하는 문 같은 쉽게 만들 수 있는 C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위해서인지 CG 사용 분량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 표현에 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SF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SF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쉽게보다는 어렵지 않게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다른 영화는 진부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물론 다른 영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SF도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메시지는 어떨까요? 이게 뭐지? 메시지는 메시지는 어떨까요? 읽어볼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장르와 메시지. 사실 그 중에서도 제 메시지가 먼저인데요. 장르를 정하고 메시지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었습니다. 아까 그 채널에서 단편 SF의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그 채널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주로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소외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자, 뭐 사랑의 본질을 찾자, 뭐 주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더라고요. 뭐 집에 있는 그 바닥 타일을 하나 뚝 열었더니 웅덩이가 나왔고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더니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와서 끄집어내서 나를 구했다. 뭐 이런 종류의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CG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한 명 더 나오는데 뒤집어 쓰고 있어서 난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한 장면쯤에서 얼굴 똑같은 얼굴 딱 보여주면 같은 사람이구나 인지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작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장르 정복 1, 2편에서 메시지로는 악행의 책임 전가 그리고 사랑의 본질 같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보통 메시지는 불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게는 나와 내 주변 관계에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크게는 사회적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메시지가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회 문제 같은 걸 많이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뭐 용산 참사를 다루기 위해서 염력이라는 SF적 요소를 붙여서 뭔가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대리만족 같은 통쾌함 같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저희는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 자본이 들어가고 엄청난 그 정교한 스토리들 그리고 이미 검증받은 이야기 웹툰을 소재로 해도
영화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갖는 특성이 1대1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회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가 불만이신가요?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는 거죠. 어떤 분은 사회의 그 유리벽, 그 계급 간의 불평등을 다루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라는 게, 그 사회 문제라는 게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는데, 그 스스로 이미 깨달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그런 사건들 하나를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 뭐 부실공사라든가 요즘 뉴스는 뭐 건설사 비리, 무슨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시대에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메시지로 담아보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의 일부를 차용을 해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히 다루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뭐 아주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부로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뽑아와서 제작을 한 게 뭐 대표적으로는 저 양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살인자들이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받거든요. 그래서 강요당하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대상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일화 중에 마인드 헌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일화를 다뤘는데, 미국에서 연쇄살인범들을 잡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미친놈이다. 그래서 패턴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떠한 대상에 책임 전가를 하는 방식의 사람들이 연쇄살인범들이었고, 그 실제 이유는 보통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뭐 주로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그 마인드 헌터의 결론은 뭐 내 강아지가 시켰다. 악마라 그러면 또 이제 종교적인 거나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강아지가 시켰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전가에 대해서 그런 큰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불만 사항들이 그렇게 하나의 특징들만 가져와서 영화의 메시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촬영 시의 톤의 매너를 정하는 과정을 거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자, 메시지가 정해졌다 치고 이제 장르의 특징들을 정리 종합 오마주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영화들에서 그 비슷한 장르 혹은 비슷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의 고통, 사랑의 단맛과 쓴맛이 있는데, 쓴맛은 어떤 것이고 그 쓴맛조차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던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터널 선샤인의 특정 몇 가지 특징들을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표절이냐 오마주이냐는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요런 노하우 공유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오마주를 하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벌써 한 2시간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럼 이 메시지와 특징들로 큰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해주신 그 특징들, 보통 사랑 영화는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 두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한다. 그리고 중반에는 둘 간의 갈등, 그 둘 간의 갈등은 대표적으로 다른 이가 개입함으로써 혹은 그 사회 현실상의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돈이 없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랑의 고통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 기승전,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부분에는 뭐 싸우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는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기본 흐름을 잡아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진부하지 않도록 약간씩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꾸든 아니면
헤어지지 않는 결론을 만들든, 헤어지는 결론을 만들든, 죽는 결론을 만들든, 혹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이걸 SF로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통 저희는 장르의 특성상 한 씬 정도 클라이막스 부분만 만들었었는데, SF의 장르의 특성상 생소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분량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것 같고, 뭐 그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장소, 대사 등 이제 자유롭게 받아보는, 그 다음은 이제 장소나 대사 같은 걸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부하게 그 장르의 법칙을 따라서 흐름을 잡았다 치고, 그럴 때 흔히 나오는 대사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이 잡히고 그 안에서 대사를 넣게 되고, 저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것들을 다시 재조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그 메인 주제에서 정말 풍성하게 소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한두 시간 만에. 사실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막 정리를 해서 어느 카테고리 안에 넣었던 대사, 어느 카테고리 안에 넣었던 다른 영화의 특징 같은 것들을 옮겨가면서 퍼즐을 맞추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면들을 어느 정도 정해지면 어디서 이 장면을 찍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저도 어느 정도 아는 데가 있고, 사람이 없고, 뭐 대사가 필요 없는 데서 사람이 있는 데서 찍어도 되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영화를 찍어도 된다는 거. 그게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최대한 쓰고 사람이 없는 공간까지 가서 마스크 벗고 찍고 뭐 요랬거나 실내에서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그 자유가 하나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받아서 시나리오를 1차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자꾸 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지? 지금 너무 말을 오래 해서 이거 다 봐주실지 모르겠네. 17분? 어쨌든 이 대본의 촬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면 외계인 특수 분장하기 어렵겠는데? 아니면 그 외계인은 내가 뭐 CG로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외계인 같은 경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아니면은 뭐, SF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 표현의 제약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이 모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갔다. 그럼 저희가 또 해외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으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합성을 통해서, 블루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 그것 대신에 뭐 좀 먼 곳으로 가서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러면 뭐 제주도까지나 아니면 요 근처에 대천 해수욕장 정도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는 과정이 이제 거치면 진짜 1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전 시나리오들을 제가 지금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유를 또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 콘티 같은 게, 그러니까 사진 콘티 같은 경우에는 한 40장 정도 나와요. 요 얘기하신 걸로만 한 이틀 정도 작성을 하면.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그 스크립트 대사만 놓고 보면은 대사는 많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한 4장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그런 부가적인 설명 자료들을 많이 포함이 된 대본을 보여드리고 100% 이해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좀 작성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PPT도 하나 만들어서 촬영 기획서 같은 거 하나 또 전달드리고, 이렇게 제가 한 2, 3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임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영화 제작 과정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영화판에 용기가 없어 못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제가 다른 직업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영화판에는 못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한번 써보자, 이 과정을 10년을 했더니 영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같이 좋더라고요. 그게 모든 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뭐 영화는 메시지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메시지가 진짜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찍다 보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실력도 없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완전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메시지도 되게 허약한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영화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팀 제도 가는 게 아니라 고정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많은 분들과 이 하는 과정도 현실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말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원 없이 하네요. 이 영상은 공개하고 싶은데 어쨌든 내부 공개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내부 공개용으로 하면 만들다가 포기하고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공개용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조회수나 좋아요나 뭐 댓글에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